네, 오늘도 미래캐스터와 함께 미래생활 업데이트 해보시죠. 제가 미래생활을 알게 해주는 중요한 통계 자료가 있으면 다 요약을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 두 통계 자료 보면서 대한민국 인구 변화 상황 업데이트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2024년 행정안전통계연보 주요 내용 보시겠습니다. 퀴즈로 살펴보죠. 자, 수도권에 얼마나 많이 몰려 살고 있는가를 보시게 되면은, 자, 어느 지역이 지금 제일 많이 살고 있죠? 경기 지역의 인구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기, 세종, 인천, 충남 정도를 제외하면 다 줄어들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00만이 깨진 게 2016년부터예요. 그래서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세종시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는 들으셨겠지만 그 규모는 굉장히 적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이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인데 중부권으로 거의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또 이 퀴즈 재밌을 것 같아요. 인구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연령은 몇 살일까요? 몇 살의 사람들이 제일 많을까요? 정답은, 자, 2023년 기준으로 52세니까 지금 53세 분들이 제일 많으세요. 71년생 분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많이도 태어나셨고요. 또 그 전에 많이 태어난 세대들은 이제 사망률도 좀 있다 보니까 이들이 제일 많다. 자, 그리고 또 2023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 연령은 몇 세일까요? 자, 평균 연령으로 봤을 때는 44.8세이고요. 제일 나이가 많은 건 전남, 경북, 강원 이 지역이 제일 많고 제일 젊은 건 세종, 그 다음이 경기 지역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평균 연령이고 중위 연령이라는 것도 있어요. 중위 연령은 우리나라 사람들 나이별로 쭉 세워두고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이 몇 살인지를 보는 건데, 그거는 2023년 기준으로 45.5세, 그러니까 한 살 정도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거의 뭐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통계청의 2023년 출생 통계부터 보실게요. 이게 확정된 합계 출산율이 나왔는데 2023년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 자, 그래서 올해는 과연 0.6명대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궁금증이 있는 상태이고요. 출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얼마로 늘어났을 것인가?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33.6세, 전년 대비 0.1세가 또 늘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그래프 보시게 되면 20대 출산은 쭉 줄어들고 있고요. 30대, 40대 출산을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늦게 출산할수록 한 명만 낳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합계 출산율이 제일 높은 지역 어딘지 아세요? 이거 아마 많이 못 맞추실 거예요. 제일 높은 지역은 전남입니다. 그리고 세종, 강원, 충북, 경북, 충남 뭐 이런 순으로 되어 있고요. 자, 가장 고령화된 전남 지역에서 합계 출산율이 제일 높다는 사실이 흥미로운 부분이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는 1명 이상이었는데 0.97로 많이 떨어졌어요. 자, 그리고 이 중에서 충북은 유일하게 전년 대비 출산율이 높아진 지역이고 서울이 0.55명으로 최하위를 여전히 매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좀 더 쪼개 봤을 때 합계 출산율이 높은 지역은 어디냐면은 전남, 그리고 경북, 강원 이런 지역의 군단위예요. 시도 아니고 군단위에서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 자, 영광군 같은 경우에 1.65명이나 되는데 경제적인 지원부터 공동육아 활성화까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도 있지만 사실 경쟁을 덜하기 때문에, 그리고 출산을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도시보다는 좀 더 강하기 때문에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출산율이 제일 적은 지역 보시게 되면은, 와, 서울 관악구를 이기고 부산 중구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 의외예요. 서울을 이겼다라는 거. 자, 그리고 공통점으로 보실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서울, 부산, 대구와 같은 대도시, 광역시 이상의 지역에서 이렇게 출산율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경쟁률도 심하고 집값도 높고 뭐 이런 지역들인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합계 출산율이 높다라고 해서 인구가 증가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전남 영광이라든지 강진 이런 곳들은 오히려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이고요. 서울의 관악구라든지 그런 지역은 소멸될 지역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젊은 층들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부산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면서도 출산율이 낮은 심각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부산의 젊은 사람들 유출도 심각한데 출산율도 심각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혼외 출산 비율은 늘고 있을까요? 줄고 있을까요? 이거 좀 놀랍더라고요. 혼외 출산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2013년 2.1%에서 2023년 4.7%로 거의 2배 이상 증가가 됐다라는 부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에서 혼외 출산율이 꼴찌인 나라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잘 우리가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결혼을 해야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인가? 혼외 출산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OECD 가입국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나 낮아지고 있나를 보시게 되면은 다 거의 대부분 낮아집니다. 심지어 제가 표시해둔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는 어떤 나라냐면은 우리가 꿈꾸는 복지 천국 국가들, 그런 나라들에서도 2012년 대비 2022년에 합계 출산율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복지를 많이 해줘도 떨어지고 심지어 인구가 팽창하던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저출산 현상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은 자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부담, 워라밸 등 다양한 이유로 한 자녀만 낳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현대 사회에 결혼과 출산이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베트남에서까지도 이런 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합계 출산율 떨어지는 걸 막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와중에 2024년 올해 2분기 출생아 같은 경우에는 증가가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8년 만에 증가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 결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재작년, 작년. 왜? 코로나로 미뤄뒀던 결혼들을 많이 한 영향도 있겠고요. 또 지금 이 세대들이 지금 결혼하고 출산하는 연령들인데 인구가 많이 태어나 있잖아요. 왜 이때 인구가 잠깐 많이 태어났냐면은 이들의 부모 세대가 많이 태어난 베이비 부머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출생아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곤란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자료들 한번 요약해 봤는데요.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은 첫 번째, 경기도의 인구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인가 궁금합니다. 서울 인구도, 지방지역 인구도 경기도로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인구는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태어난 사람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어디까지 늘어나게 될지 상당히 궁금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수도권, 중부지역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는데 남부지역은 너무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 특히나 부산, 제2의 도시가 지금 위험하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묶어서 인구 1000만 이상의 메가시티를 만드는 건 불가능할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수를 차지하는 40대에서 60대 인구가 계속 앞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갈 텐데 그럼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 이들이 재산이나 정치적 영향력, 투표권이 제일 강한 세력들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따로 다른 콘텐츠 지금 준비해 놨으니까 그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출산율은 높지만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전라, 경북, 강원 지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출산율이 높더라도 출생아 수 자체도 적고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이 자라면 수도권으로 갈 가능성도 높다 보니까 고령자들은 점점 돌아가시고 이 지역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복지천국도 개발도상국도 저출산이 정상인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출산과 인구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현재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통계들을 한번 정리해보면서 인구 상황 업데이트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통계 자료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naver.com 이메일로 연락주세요.